네, 써니요. 이제 컨테이너 설치하면서 느꼈던 부분들하고 미래학 관련 얘기, 제가 직접 그 건물을 수리하고 해머지를 했던 이유 등등 이러한저런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이 미래학 뉴스, 미래학 소식 채널 중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리포터의 역할을 하면서도 약간의 그 자기 예지력을 발휘하는 IF 황모 씨가 있어요. 제가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알람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자,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과거의 그 미래학에 대한 통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제가 과거에 10년간 해왔던 강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느끼시게 될 텐데 생성 AI로 대체 가능한 일, 대체 어려운 일이라는 주제인데 이게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 부분만 잠깐만 보여드리고 링크를 밑에 달아드리고 할게요. 요즘에 그 유튜브 저작권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남의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다거나 하면은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옐로우 카드가 오기도 하고 좀 많이 강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의 연료를 어떻게 운송할 수 있을까요? 잠시 대기. 광고를 찍어주면 아마 그건 저작권에 안 걸리나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자 왜냐면 광고를 또 틀어준다? 좋아하겠죠? 수소는 앞으로의 에너지 믹스에서 자, 즉흥성이 낮은 일은 AI가 할 수 있지만 23분 50초 경부터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걸 이동이 단순 사실을 판단하는 거는 AI가 잘하지만 종합적인 판단은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거. 탐정처럼 막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역량들, 질문하는 능력, 호기심 갖는 능력, 상상력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대답하는 능력은 이제 많이 중요성이 줄어들 것 같아요. 대신에 뭘 해야 된다? 질문하는 능력. 질문을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조금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즉흥성이 낮은 일은 네, 딱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고 원본 링크. 그래서 그래도 나름 미래학의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데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것은 미래학 박사가 있다라는 것은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미래학을 전공했다? 사기예요. 왜냐면 물론 이제 타임머신이 있다. 그 사람이 타임머신이 있어서 미래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미래의 현재한테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학 전공자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거나 만약에 영적인 능력으로 미래를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그걸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래학 박사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박사라는 것은 대부분의 박사학위라는 건 과거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지식을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박사학위의 중요성이죠. 왜냐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뭐 MIT 미디어 랩에 들어간 거긴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원장, 뭐 고졸 출신도 원장하고 이러니까 뭐 중학교 출신도, 그러니까 어쨌건 핵심은 뭐냐면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상상력하고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챗GPT가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질문하는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다, 곤란해질 것 같다 이러잖아요. 방금. 그리고 이제 뭐 AI가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분도 한참 나와요. 또 한참 더 다른 게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의 직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건 창의성하고, 제가 예전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 예체능이 아니라 예체농이다. 1차 산업, 농업의 그 중요성, 식량 자원의 중요성, 예체농이다, 이런 강의도 했더라고 예전에. 제가 예전에 강의하고 제가 까먹어버리니까. 잠깐만요. 이걸 제 강의를 길어? 뭐 내 강의를 틀어놓고 하는 거야 상관없겠지? 자, 요거 해머질. 제가 이거 망치질 직접 한 거하고, 이거 컨테이너 이거 쪽인데, 컨테이너 틀어놓고 할까? 네, 컨테이너 이동하는 장면인데, 이게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하청을 많이 줘봤잖아요. 뭐 창문 샤시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정말 전문가들도 이렇게 해보고. 그런데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제 눈에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게차들은 하루에 몇 탕을 이렇게 뛰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아침 작업을 좋아합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뭐 3탕을 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인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그래요. 거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를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이 이게 예술 작품이다. 내가 이 사람이 완벽하게 수평을 맞출 때까지 내 이 지게차를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이 고인목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준비를 해서 20개를 준비한 거예요. 그거 자르는 데만 하루 전에 미리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사지를 딱 본 다음에 미리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주차장이라도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경사가 져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비가 오면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데 시공이 잘못된 게 또 물이 고이는 데가 2군데가 있어. 장인정신이 부족한 겁니다. 장인정신이. 그래서 이제 그 경사지에 맞게 이렇게 여기는 얇은 거, 여기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 깔았고 여기는 얇은 거, 저쪽이 이제 경사진단 말이죠. 근데 저기는 딱 앉아서 보면 이게 몇 센치가 경사질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그려져요. 그러면은
여기는 5cm짜리 궤목. 뭐 저 뒤쪽은 좀 더 물매가 있으니까 벽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이.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 바로 옆에다가. 그럼 지게차가 딱 왔을 때 미리 배치해 놓은 걸 딱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수평이 맞는 거예요. 상하 좌우가.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큰 혹시 사무실로도 쓸 수 있는 A급 컨테이너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B급인데 B급은 컨테이너 자체가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을 맞출 수가 없어. 이게 바닥이 다 휘어 있어. 그러니까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건 이제 눈대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거의 다 잡았죠. 대충 잡았고.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오는 거를 수평을 잡기는 어렵다. 그래서 각이 안 나오는 거였는데 내일 그래서 저거를 이제 약간 그 내부가 하부가 빵꾸가 나 있어. 이렇게 컨테이너가 일부러 제가 이제 싸게 살라고. 혹시 컨테이너 엄청 망가진 거 없어요? 막 밑에 구멍 뻥뻥 뚫린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물어봐가지고 산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걸 65만 원에 샀는데 3구 사이즈 컨테이너 한번 검색해 보세요. 65만 원에 살 수 있는지. 아마 고물값도 안 나온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컨테이너를 그냥 고물상에 팔아도 한 6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나오겠구나. 아무튼 얇으니까 철판이. 어쨌건 그만큼 싸게 산 거예요. 싸게 샀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예요. 또 이제 이 지게차가 저 이제 계단을 저쪽 컨테이너 위쪽에 이제 전망대 겸 휴게실로 이렇게 꾸며서 이제 야외 작업하다가 올라가 보니까 그 수변공원에 그 연꽃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는 C동 2층에서 보면 너무 멀어요. 연꽃이. 주차장에서 보면은 거기 그 풀하고 잡풀하고 매실나무 같은 게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근데 컨테이너 위에서 보니까 매실나무 넘어서 연꽃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역시 예상대로 그 2층 휴게실이 꼭 필요하구나. 그걸 계단 놓고 올라가서 느꼈는데 아무튼 컨테이너 그 위치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어디 놓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제가 몇 시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놓기 전에. 한 3일간 새벽에 한 30분 이상씩 생각했어요. 컨테이너를 어디 놔야 가장 효율적이고 내가 앞으로 작업할 때 매번 지게차 부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걸 컨테이너를 어디 놓을까 생각한 것만 2시간이고 높이를 측정하고 궤목을 잘라는 게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이거 딱 놓으면 딱 15분 걸리거든요. 놓는데 이 영상이 15분짜리잖아요. 15분에 끝나요. 근데 준비 시간은 3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저 15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지게차가 이제 이걸 들고 가는데 여기 뜨면서 손잡이가 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굉장히 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 거를 중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게차가. 그렇다고 제가 손해배상 해달라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 지게차가 이제 여기 딱 뜨면서 여기가 휘어져요. 저쪽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는데 물론 휘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하면. 천천히 들면. 근데 빠른 속도로 드니까 이게 이렇게 하중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할 때 여기서 휘어져 버리는데 저게. 자, 저는 이런 거예요. 왜 이제 그 책임 회피성 발언. 지게차도 알죠, 휜 거.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뭘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건 크레인 불러야죠, 이러는 거야. 자기가 이 계단 휘어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책임 회피. 변상해달라고 할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시동 창문 공사할 때도 구멍을 잘못 뚫어가지고 땜빵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구멍을 이만하게 뚫어야 되는데 이게 막 더 크게 뚫어가지고 이거 변상해달라고 그러면은 변상할 수도 없어요. 왜? 건물을 다시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 태도가. 이 양반 이거 싣고 오신 분인데, 이 배치하는 걸 도와주면 제가 운송비 2만 원을 더 드리겠다 했더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송비 2만 원 더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배치를 다 해놨더라고, 제가 없을 때, 이분이. 예, 여기 휘었잖아, 여기. 예. 휘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휘어버렸죠, 여기가. 보이죠? 화면으로 보이네, 휜 거. 이거 원래 이게 철길처럼 가야 되는데. 원래 이런 건 크레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작업하기 전에 말하든가. 휘어놓고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책임 회피라는 게 그 사람의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지 워싱턴에 어렸을 때 이 나무 누가 뱄어? 그 사건이라던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한 말인데 모든 책임은 내 테이블 위로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자기의 실수가 0.1%까지 좀 그렇더라도 한 1%만 들어간다, 2%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이제 하나의 동양적인 미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왜 이태원 참사 세월호 그게 원래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뭐 장관도 자기 책임 아니라고 뭐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왜 현장에 있는 줄 알아요? 이런 일을 할 때 꼭 이런 일이 생겨요. 말도 못합니다. 직접 그 현장을 한번. 우리 아파트 지을 때 그 아파트 내에 막 똥오줌 싸고 인분 있고 그렇죠. 말도 못해요.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같이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사람들이랑. 그 무책임성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직원들을 이렇게 할 때 제가 하면 더 잘할 일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다칠까봐 또는 제가 그림 그려야 되니까 대신 시키는데 대신 시켜놓고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1년 내내. 그냥 차라리 내가 할 거. 볼 때마다 이 계단 볼 때마다 지금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거 못 펴요. 제가 좀 두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내일 한번 불러다가 자 여기서 올리세요. 내가 강목 망치 그냥 두드리면 안 되고 강목을 넣고 두드려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완화시킬 수는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창문이 막혀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여기 창문을 냈어요. 내가 한번 이 창문을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 나중에 한번 찍을 텐데 이걸 넣고 이제 여기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 맞지 않는 야외 작업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길이까지 다 계산해서 이제 이걸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야외 작업장이 왜 필요할까요? 가끔 라카를 뿌릴 때가 있어요. 라카가 아니면은 이 효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배경 작업할 때. 그리고 라카가 아니더라도 이제 훅기라고 부르는데 페인트 그 분사시킬 그 실내에서 절대 죽어 이 중독돼 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야외 비를 맞지 않는 야외 작업장이 필요해요. 왜냐 야외에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 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 옮기지도 못합니다. 캔버스 한 사람 불러야 되지 300호짜리 너무 커가지고 혼자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게 물감을 칠해버리면 무게가 거의 한 50% 이상 더 나가버려요. 빈 캔버스는
저 혼자 들지만 물감이 들어가는 순간 혼자 들기 어려워집니다. 물감 두께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 사이가 이제 300호가 딱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다 놓고 뭐 이렇게 뿌리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뿌리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물감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매가 되게 심해요. 건물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경사가. 그래서 내일은 이제 돌을 놓고 300호가 완전 수평이 될 수 있게 경계석을 옮길 거예요. 경계석 혼자서 옮기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 불러서 경계석을 2개를 놓고 쇠파이프를 놓으면은 300호가 수평으로 놓여질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것까지 해야지 이제 야외 작업장이 이제 끝나는 건데,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 번 망쳐버리면 복구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부하 직원을 시켜놓고 또는 저런 하청업자를 시켜놓고 10년간 후회하게 된다니까. 10년간. 그걸 너무 당해보니까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장인정신이 그렇게 투철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 예. 너무 당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지, 예술가가. 마치 뭐랄까, 그러니까 늘 이런 거, 뭐 나무 작업하고 할 때, 이런 거 할 때, 초보 운전자 자동차 찬 느낌? 너무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이 실수할까봐. 실수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제가 직접 일을 하면서 또는 그 어떤 건축 일을 하면서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의 정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이 건축 쪽에, 이쪽에, 토목 건축 쪽에 사기꾼이. 철근 빼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의심병.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의 운전을 믿을 수가 없듯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완벽한 장인정신이 없는 사람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거, 그러면 햄머질로 야, 그 사람들도 참, 아니, 그 기둥을 지게차로 쳤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건물주한테 말도 안 하고 짐 빼고 도망가 버리고. 부엉이, 칡부엉이, 부엉이 3마리. 하나, 둘, 셋. 아휴. 그래서 마음고생이 더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몸고생을 하고 말지, 일 잘못된 거 1년 내내 몇 년에 지켜보는 마음고생이 더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 딴 사람이 마무리했는데 만약에 조금 실수가 있다. 소나리가 되는 거예요. 소나리. 그 사람을 소나리 취급을 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그때 이거 실수했지. 이거 이랬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한구석에 또 이렇게 짐처럼 쌓여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마무리하고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실수했으니까 언젠가 또 돈 들여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한데, 이거 하청업자가 실수해놨네? 아유, 이거 배상하려면 이 사람 일당도 안 나가는 거, 일당도. 예전에 컨테이너 옮길 때 크레인 업자가 그 고사동에서 딴 데로 옮길 때 크레인 업자가 고사동에 있는 간판을 쳐버리고 갔네. 이거 전문가로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컨테이너 업자나 크레인 업자 이렇게 싣고 가면은 딱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이대로 가면은 이 컨테이너가 저 간판 치겠구나. 그거 딱, 나 같으면 그냥 2cm 간격으로 알겠네. 그 운전하면서도.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가야 저거 한 5cm 비껴나가겠구나.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 있죠? 과학연구소로 들어가 있죠. 그 사람이 크레인으로 컨테이너 나르는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딴 데 가 있지. 무기 개발하거나 뭐 이렇게 뭐 공대 교수가 돼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저 업을 하기까지 그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나르는 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와서 샤시 공사를 하는데 자기는 과거에 더 성공하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좀 제 또래가 아까 그 계단하는 사람이 배관공이래요 원래. 참 마음이 아팠는데 삼성 쪽 무슨 충청도 어디 삼성 쪽 무슨 그 정식 직원으로 15년 일을 했대요. 하다가 팔을 다친 거예요. 오른팔인가를. 그래서 뭘 든다거나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화물차로 전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육을 다쳐가지고. 제가 근육 안 다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한 번 다치면 인대 한 번 끊어지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망치질 하다가 인대가 마비가 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30대였던 것 같은데 화실 짓다가 작업실 제가 그냥 선수 짓다가 망치질 하다가 나중에 한의원에 가서 막 침 맞고 그러니까 1990년대 말하고 2000년대는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은 농가 창고를 하나 빌려서 그 안에다가 칸막이 만들고 부엌 만들고 침실 만들고 샤워장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전기 수도 다 연결하고 한 쉬엄쉬엄 뭐 작업하면서 하다 보면 한 2달 걸리죠. 그거 다 만드는데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저는 혼자서 무거운 거 나르는 노하우를 되게 잘 알아요. 지렛대도 아주 잘 사용하고 무거운 돌 나르는 거 지렛대 이렇게 노젓듯이 하면요 다 옮길 수 있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그 얇은 틈을 어떻게 하느냐 넓은 철판을 넣고 긴 막대를 지렛대로 해서 들어요. 그러면 들립니다. 무거운 바위도 이제 혼자 나를 수 있는 이제 그게 하나의 도르래까지는 없고 지렛대로 이제 하는 건데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니 한 달에 그때 내가 한 달에 6만 원 벌 때도 있었고 한 달 수입이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일당 10만 원짜리 알바를 어떻게 씁니까? 한 달 수입이 6만 원인데 혼자 다 하는 겁니다. 혼자 작업실 짓는 것까지. 그래도 제가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디 마감을 더 정밀하게 해야 하고 어디 마감은 대충 해도 된다. 이걸 모르잖아요. 왜? 저의 용도를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들어온 그 세입자가 건설업을 하다가 지금 액상비료 업체 사장을 하는데 이렇게 도로 까는 일도 그러니까 토목 건설을 같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되게 잘 통하죠 저랑. 그래서 좀 그런 거 있죠. 뭐냐면은
이분이 어떤 건축 건설에 대한 지식으로 뭔가 건물주를 무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자기는 건축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화가고 건물주인데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건설을 하고자 하는 약간 그걸 느꼈어요. 제가 뉘앙스를 약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단이 왜 이렇게 넓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화단 막아버리고 건물 하나 더 지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살짝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거 햄버지를 왜 했냐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무슨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정도는 사장님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한 사람이 아까 그 기둥 이게 삐뚤어진 거는 되게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느꼈죠. 왜냐, 지게차가 쳤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게차로 밀었대, 이렇게. 근데 밀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빠져나간 걸 미는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강한 충동에 이제 그래야지 그게 바로 잡아지는데, 지게차로 밀어도 안 되더라, 딱 이러는 거죠. 제가 딱 보면서 이거 해머로 치면 되겠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딱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몇 분 걸렸지? 한 10분 걸렸나요? 그게 이제 하나의 약간 본보기? 뭔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액션이에요, 액션. 세입자가 제가 이 건물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걸 얼마나 잘 아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컨테이너 고인목 제가 괴주는 것도 영상 찍어서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심해서 사용하라 이거야, 이 건물을. 그리고 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그 건물에 대해서 하나 더 지을까요? 뭐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의미고, 자기 짐을 이제 주차장에다가 놔뒀는데, 그러니까 건축업자인데 조경까지 이렇게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창발해서 소나무가 제일 이쁘구나, 여기가. 여기가 풍경이 제일 좋다 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단풍나무가 있는 데인데, 그래서 돈을 들여서 여기 단풍나무를 하나 더 심어야 되겠다 해서 단풍나무를 하나 더 심어놨어요. 그래서 정문에 딱 들어가면 보이는 공간인데, 조경이 가장 잘 된 곳이에요. 그걸 보면서 멋있다. 여기다가 내가 꼭 나중에 아까 그 돌 놓은 곳이에요. 평상을 하나 놓고 봄꽃이 피고 따뜻한 날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저 평상 위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아름답게 바라보는 거기다가 자기 짐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 주차장에다가. 그래서 들 수 없는 거, 지게차가 아니면 옮길 수 없는 자동차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걸 거기 놔버린 거예요. 뷰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를 이게 문자로 여기다 제가 문자 안 보냅니다. 다 박 실장 통해서 보내요. 여기다 영구 배치하는 겁니까? 자,
나랑 임대 계약한 시설은 그 600평 실내 공간이다 이거예요. 그 통로라든가 외부 주차장은 공유 공간이잖아요. 나랑 상의를 좀 해달라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일 지게차가 오는데 이거 왼쪽으로 10m 옮겨도 되느냐, 그러니까는 그냥 나중에 가져갈 건데 옮겨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로 그거 그 영상 안 찍었어요. 그거는 영상에 남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거 자체가. 왜냐면은 그 내가 좋아하는 뷰 앞에다가 그 시설물을 쌌다라는 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임대를 안 줄까 생각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되게 남들이 보면 민감하지 않은데 저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하지 말라는 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그걸 신경 쓰는 게 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걸 신경 쓰는 게. 내가 아미고 형평성에 이게 무너지는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공유 공간에 뭔가를 놓을 때는 반드시 나랑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엔 다 똑같은 주차장인 거예요. 그 뒤에 소나무가 예쁘고 뭐 단풍나무가 있고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왜 제가 직접 나서는지. 제가 안 나서면요, 막 엉망으로 해놓고 가고요. 그러니까 나를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또 뒤처리하느라고 또 고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더 뺏겨요. 더 뺏겨. 내가 직접 하는 게 낫다니까요. 시간 더 뺏겨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분 찍었지? 좀 일단은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몸 조심하라고 댓글을 달았길래 제가 이 영상 꼭 찍어야 되겠다. 내가 왜 나섰는지에 대해서 좀 안 나서면 10년간 신경 쓰인다. 10년간 그거예요. 장인 정신을 가진 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부분.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랬었는데 미래학 얘기했고 제가 왜 직접 나서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일당 알바도 그렇고 그렇게 출장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 회피성이 좀 강하다. 이삿짐 센터도 좀 잘못 만나면 그렇죠. 물건 망가진 거 참 많이 당해봤어요. 저도 깨지고 이사하면서 전 변상해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아휴 저런 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됐습니다 그거. 제가 고치면 됩니다. 다시 사면 됩니다 이러지. 그래서 내일도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박스 옮기는 거 정도? 완벽한 박스가 있어. 규격 박스가. 그런 거는 제가 마음 놓고 하청을 주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소파 하나를 놓을 때도 거실에 소파를 놓는다고 쳐요. 그러면서는 그 소파 뒤에 있는 벽의 비율을 봐요. 위에가 몇 cm가 남고 오른쪽에 한 60cm가 남고 왼쪽 벽에 몇 cm가 남는데 좌측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문이 여백의 역할을 그러니까 그게 그림인 거야. 저는 소파를 놔도 그게 뭔가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거야.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래서 저 소파를 정중앙에 놓지 않고
문 쪽으로 15cm 정도 놓는 게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도 대충 놓고 가면 제가 다 재배치해야 돼요. 왜? 그 거실 하나가 뷰니까. 그 소파 하나 놓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가서 좀만 왼쪽으로 놔주세요. 그렇지도 않아. 저는 미리 금을 그어놔. 그냥 포스트잇을 딱 붙여놔. 소파 끝선이 여기 오게 해주세요. 딱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 이래서 저러세요 하는 것도 그 사람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미리 3시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든 저는 컨테이너를 놓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또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지게차 불러서 계속 10cm 왼쪽으로 해주세요. 앞으로 5cm 빼주세요 할 거예요. 지게차 한번 부를 때마다 10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단 하나도 쓸데없는 행동이 없다. 그거는 화가가 보는 예술가가 보는 꼭 내가 참여해야 될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더 고생하니까. 더 시간 뺏기니까. 미치니까 그냥.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